12차 방정식의 활용 A단계 기본 찾기 개념 설명합니다.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그러는데요. 근의 공식을 보면 이 방정식의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요. 여기서 a, b, c가 실제 존재하는 실수입니다. 자, 근데 근호수이 음수가 되면 루트 음수는 존재하지 않는 수라고 하죠. 중3 때는요. 따라서 이쪽이 0이거나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양수일 때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에서 답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음수일 때는 근의 개수는 중근이 돼요. 고등학교 때는 서로 같은 두 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1이라는 표현 썼죠. 그리고 이 음수일 때는 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의 개수 0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을 용어적으로 봤을 때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는 식이라고 해서 판별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A, B, C가 실수일 때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식이 되는 겁니다. 좀 챙겨두시고요. 두 번째, 2차 방식 구하기인데요. 아주 쉬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떤 2차 방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였다고, 이거 알파 베타인데요. 그리스 알파 베타입니다. 두 근이 알파 베타였으면 인수분해에서 자, 이런 꼴이 됐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는 근을 구한 과정에서 여기서 나왔던 겁니다. 그럼 이걸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 꼴이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원래 2차 방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말과 연관을 시키면 여기에 a를 나눌 때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 돼서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면 결국 이것과 같아야 되니까 a분의 b 두 근의 합과 연관이 있죠. a분의 c 두 근의 곱과 연관이 있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라는 공식까지 나옵니다. 결국 여기 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꼴에서 최고 최악의 개수가 만약에 4다 그럼 여기다 4를 다 곱하면 되고요. 5다 그럼 5를 다 곱하면 되고, 그래서 a다 그랬으니까 여기 a를 곱한 겁니다. 우변은 곱해도 0이니까요. 그래서 2차식을 거꾸로 찾는 연습을 또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중근을 가지면 어떤 수의 제곱은 0꼴이 되고 최고 최악의 개수는 이제 존재할 수 있겠죠. 만약에 3의 x 빼기 1의 제곱도 중근 1을 갖고 2의 x 빼기 1의 제곱도 중근 1을 가지니까 앞에 있는 개수가 무엇인지는 존재할 수 있다고 꼴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A단계에서 또 연습할 거니까요. 일단 이해만 해놓으시고,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식의 근,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개수가 유리수인데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근의 공식상 1 마이너스 루트 3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짝을 이룬다. 만약에 A, B, C가 유리수였는데 근의 공식을 했을 때 루트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은 유리수니까 다른 근은 반드시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켤레를 이룬다라는 성질입니다. 이 성질을 알면은 문제 풀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생활 관련된 활용 문제는 x를 잘 정하고 그 다음에 식을 잘 세워서 올바로 푼 뒤 최종 답을 잘 적으면 되겠죠. 모든 활용 문제는 똑같은 풀이를 합니다. x를 정하고 식을 잘 세우고 잘 풀어서 뜻에 맞는 x를 최종적으로 구해내는 게 실생활 관련된 활용 문제죠. 뭐 예를 들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 제곱의 합. 그럼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x, x 더하기를 표현하고 제곱의 합이 61이다를 써서 열심히 풉니다.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오죠. 자연수라는 제약 조건 때문에 5만 답을 내면 그러면 5하고 6 정답은 5, 6이다 이렇게 답을 내는 메커니즘이죠. 자, A단계 풀면서 개념 다지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근의 개수가 아시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든지 b'제곱 마이너스 ac로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8 0보다 컸죠? 그럼 두 개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이거는 그냥 3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해서 중학교 때는 이거 한 개라고 표현하죠. 고등학교 때는 중근이라고 해서 서로 같은 두 개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한 개라고 고등학교 과정이 아닌 중학교 과정으로 설명할게요.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c나 b'제곱 마이너스 ac
B'I 제곱 B'I 3이니까요. 마이너스 AC 0인 거 확인됐죠? 그럼 B'I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었으니까 중근 한 개 이렇게 표현했고, 이것도 B'I 제곱 마이너스 AC에서 0보다 작았으니까 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이 2차 방정식은 K가 정해지지 않아서 근의 개수를 알 수 없는데요.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근이다 그러면 똑같이 B'I 제곱 B'I 마이너스 하니까요. B'I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이 0보다 크면 됩니다. 즉 K는 16보다 작다가 되죠. 중근을 가질 조건 B'I 제곱 마이너스 AC가 0 되면 되죠. 근이 없을 조건 B'I 제곱 마이너스가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즉 K는 16보다 크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K에 대한 범위에 맞춰서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거꾸로 구하기. 이 꼴로 나타내시오 그랬네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꼴로 나타내라고 하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두분의 합 x 플러스 두분의 곱은 0. 이 꼴이 되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두분의 합 두분의 곱, 자 0은 쓰나 망하죠. 결국 x제곱 마이너스 7x는 0이 되는 겁니다. 중근을 가지니까요. x 플러스 2의 제곱, 요 앞에 있는 개수가 원래 존재하는데 요거니까 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정기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꼴이 됩니다. 꼴로 바꿨죠. 자, 이것 x제곱 두분의 합 두분의 곱, 결국 x제곱 마이너스 25분의 1은 0꼴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원리 x제곱 마이너스 두분의 합 x 플러스 두분의 곱은 0이라는 학습 내용을 적용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두근이 나왔으니까,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8이라고 하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두분의 합, 이건 4분의 2라고 보면 두분의 합은 4분의 1, 두분의 곱 마이너스 8분의 1은 0꼴인데요. 여기서 최고차의 개수가 8이니까 양변에 8을 곱하면 8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간단한 식이 나오죠. 자, 3분의 1 중근은 갖는다. 그럼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은 0인데요. 최고차의 9니까 여기다 9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전개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런 꼴로 나타냈으니까요. 이런 꼴로 나타내려면 전개해서 이런 꼴로 나타내야 됩니다. 실제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9분의 1은 0에서 여기서 양변에 9를 곱해갖고 식을 정리하면 결국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꼴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라는 얘기고요.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식은 이 방정식의 A, B, C가 유리수면 다른 것은 반드시 켤레근을 갖습니다. 켤레근이라는 표현 쓰는데요. 켤레식을 근으로 갖는다고 하는데요. 그 용어는 고등학교 용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근은 짝을 이룬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근의 공식 기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활용. 식을 세워서 잘 푸는 거죠. 어떤 수에 3을 더한 다음 제곱한 수는 그대로 써볼까요? 어떤 수 x라고 했을 때 3을 더한 다음 제곱한 수는 어떤 수의 10배보다 6만큼 크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10x 플러스 6 돼서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16x, 다시 어떤 수의 3을 더한 다음 제곱한 수는 어떤 수의 10배보다 6만큼 크다. 맞죠? 그래서 이항시키면 x제곱 플러스, 이거 플러스구나. 어쩐지. 자, 다시 할게요. 보통 정수가 깔끔하게 나오는데,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되니까요. 인수분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x는 3 또는 x는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꼴로 나타내고 답도 냈죠. 그럼 검사는 한번 해볼까요? 3을 더하면 6 되고 제곱한 수 36은 3의 10배
한 거에 6 더한 것 같고 1도 조사해 볼게요. 1에 3도해서 제곱하면 16 나오죠? 그럼 1에 10배 10에다 6 더한 것과 같다. 답 두 개 다 되네요. 그래서 x는 3 또는 x는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워서 하는 거고요. 13번 지면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x초의 높이가 다음이다.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의 높이. 지면에 떨어진다는 것은 높이가 0일 때죠. 자, 그래서 40x-5x 제곱이 0이다를 풀면 양변에 마이너스 5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8x는 0이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x는 0 또는 x는 8입니다. 0초거나 8초인데요.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의 높이는 0m라고 하면 되고 그때 걸리는 시간은 던진 후니까 8초라고 하면 되죠. 0초는 던지기 전이니까 8초 후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로 세로가 각각 8, 5 인 직사각형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x씩 늘렸어요. 그럼 8 더하기 x, 5 더하기 x만큼 늘린 거죠. 그랬더니 넓이가 곱하면 넓이가 나오는데요. 처음 넓이는 5, 8, 40인데요. 처음 넓이보다 30cm만큼 커졌다. 30제곱cm만큼 커졌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식이 이거고 x 구하려면 전개해야 되는데 x제곱 플러스 13x 플러스 40이고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0은 0 되니까 15하고 2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면 x 플러스 15 x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x는 마이너스 15 또는 x는 2가 되는데요. 늘렸다는 것은 자연수니까 2가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x는 2만 적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의 성질을 활용한 몇 가지 활용 문제들과 응용 문제들을 풀고 연습도 했습니다. B단계에서 만나서 유형합숙 좀 하겠습니다.